여러분들 혹시 국가보안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가보안법? 당연히 알지. 국가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그런 법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1980년대나 90년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현재 주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혀갔다는 사람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니까. 하지만 최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주노총의 전직 간부 또는 현직 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짜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죠. 아니, 건물 주위를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못 지나다니게 포위하고 통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때 동원된 경찰 수만 해도 무려 700여 명. 도대체 혐의자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인력을 투입하는 건지 살펴보니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다름 아닌 북한의 공작원과 접선을 한 거라고 하네. 이 말은 즉 민주노총이라는 큰 규모의 노동조합 간부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거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 인력을 엄청나게 투입해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죠. 그런데 이때 민주노총 측에서는 우리를 공안으로 몰아가려는 계략이다 라고 반발하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들은 현재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느리고 비밀 파면 팔수록 계속 간첩이 계속 나온다는데 이거 맞아?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조사에 들어간 정부, 간첩단이 있다고 파악되는 지역만 해도 제주, 창원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길에 민중자주통일전이라는 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간첩 혐의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수색을 통해 발견된 증거들을 토대로 다른 간첩단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 만약 그들이 진짜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어떤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죠. 바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정확히는 민주노총의 전직 간부와 현직 간부 4명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국정원과 경찰은 해당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죠. 2023년 1월 18일 오전부터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의 정동길 일대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었는데, 아무래도 그 주변을 싹 다 통제하려면 인원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당시 무려 7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건물 입구에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다고 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경찰과 에어매트 등 뭔가 터질 것만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대상인 민주노총의 간부 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막지 말고 비키세요. 저희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 받고 정당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기다려봐. 갑자기 몰려와서 그러면 우리도 곤란하지. 우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 아니, 지금 이게 보통 사건인 줄 알아? 무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국가보안법 그냥 밀고 들어가. 똑똑한 양반들이 국가보안법은 무슨, 도대체 언제적 국가보안법이야? 한 명도 못 들어오게 막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며 대치가 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노총 측의 변호인들이 영장을 확인하고 국정원의 인권보호관 등과 협의를 한 끝에 수사 인력 5명만이 건물로 들어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하죠. 그렇게 수사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1명과 그의 소지품에 대해 검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봐라,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네. 분명히 오전 9시 10분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해가 다 지고 난 뒤인 오후 8시 15분이 되어서야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오래 압수수색을 했다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먼저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것이었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민주노총의 과거 행보를 보면 의심스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노동조합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답지 않은 일들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노총이 진행해왔던 일들을 살펴보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부터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등, 이게 과연 노동조합이 맞나 싶은 것들을 요구해왔다고 하죠. 실제로 2022년 8월 13일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고,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라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당장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평범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민주노총이 진행한 일이 아직 더 남아있다고 하네. 민주노총은 북한 조선직업 총동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낭독하는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연대사의 내용은 미국이 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하죠. 이것 말고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거나 아예 한미동맹을 해체버리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평범한 노동조합이 하는 일이랑은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의 간부 중에 노동자 권리 향상이 목적이 아닌 다른 수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짜로 민주노총의 간부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거죠. 이로 인해 민주노총 본부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된 건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끝이 아니라고 하네. 2023년 1월 18일 민주노총 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건 1명뿐이고, 같은 날 다른 곳에서 나머지 3명의 인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에는 18대의 경찰버스와 함께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고 3시간 넘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기아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제주에서는 과거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소속이었던 혐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 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국정원과 경찰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가면서 대대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죠. 와, 그런데 아직 혐의라며 그러면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건데 엄청 빡세게 진행하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을 평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북한과 내통하며 그들의 지령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이 단순히 혐의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봐, 저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정보는 구해놨겠지?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구해놨죠. 여기 이 안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좋아, 이번에 할 일을 알려주지. 이번에는 여기 적힌 정보들에 대해 알아오도록. 네, 맡겨만 주세요. 제가 완벽하게 조사한 다음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이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에서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직 간부들이니까 또 민주노총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을 거고, 이 말은 즉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많다는 소리죠. 결국 여기서 획득한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면서 북한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게다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위치가 또 평범한 조합원이 아닌 간부급 인물들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했죠. 물론 간부라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한 지침을 전달하거나 노동조합이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선동하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원과 경찰들은 빠르게 혐의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건데, 조사를 할 때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 이 문제는 다름이 아닌 지금까지 북한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만약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음물에게 조사해온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나 했을 또 다른 간첩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기회를 날리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700여 명이라는 인력을 동원한 것은 조금 과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주변을 막고 통행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통제를 너무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번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번 사건에 가장 크게 연루된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은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짓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려고 한다면서 노조와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총 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노총과 함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즉 한국노총도 이번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거지. 한국노총 말에 의하면 정부가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공안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지키려고 하는 쇼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2024년 1월부터 대공 수사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2020년에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른바 국정원 개혁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해서 직무 범위에서 대공 수사권을 제외하기로 한 거죠. 그걸 이제 와서 다시 찾기 위한 쇼를 벌이고 있는 건 아니냐는 소리인 거지. 이렇게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다 보니 언론에서도 이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한 노동조합 간부가 지목되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는 거죠. 뭐 공안몰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의심받을 짓을 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간첩 안 잡아? 참나, 이거 그냥 쇼라니까 쇼. 딱 보면 모르겠어? 누가 간첩 잡는데 700명을 동원해?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한쪽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거지. 어떤 신문에서는 일면 기사로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과 접촉했다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반면 어떤 신문에서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정부가 공안몰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달았다고 하죠.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한기래와 민중자주 통일전의 사건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이번 사건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 간첩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서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